살다, 사라지다, 살아냈다.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요. 살아가는 과정,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것, 그리고 살아낸 그 에너지들이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거기에서 또 새로운 내일을 그려낼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를 우리가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삶에 주목해서 희망을 찾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 안양 동안구을 지역의 대표인으로 뽑힌 이재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소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할 것 같기도 한데요. 아웃사이더, 낯선 새로움, 해낸다? 네, 제가 나고 자란 환경 자체도 제가 누렸던 세대의 어떤 풍요로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. 주류 사회 일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,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의 삶도, 무엇보다 변호사를 준비했던 연수원에서의 삶도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변호사가 꿈이어서 변호사라고 적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검사와 판사를 강요했던 연수원 문화가 좀 많이 낯설고 힘들었어요. 상담도 받았어요. 왜 벌써부터 변호사를 선택하면서 삶을 포기하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. 이제 박제된 어떤 길이 빤했던 연수 생활, 그리고 또 고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빤한 그런 여정인데 거기에 조금 다른 결의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결의 준비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요. 약간의 자유로움과 약간의 공적 마인드에 개인의 특성을 쏟아부으면서 에너지를 엮어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선택하게 만들었던 제 판단의 근거입니다. 새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선거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시민들에게는 또 빤하게 느껴지는 화두예요. 근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20대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요. 이재정은 다른 방식이야.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 마냥 반갑지 않은 약간 낯선 새로움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방향은 부정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선뜻 동의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 왔던 삶이었는데 아마 20대 국회의원 이재정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낯선 세대의 낯선 방식의 소통 방식이 좀 어색하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어떤 분은 그게 위크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선거 전략에서 이재정이 가지는 재선 의원으로서의 모습에는 그 낯선 의정활동 문법이 위크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는데 되려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긴장을 설렘으로 전이시킬 수 있게 국민들,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초선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돼요. 정치는 결과 책임입니다.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때문에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고 송구함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재정은 이제 법안의 발의보다는 법안의 통과까지를 염두한 나름의 방식의 의정활동 전략들을 저와 함께 고민해주는 정치 동지들,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했었고요. 그 영화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. 그 주유소 습격사건의 한 놈만 뺀다처럼 정치인이 한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. 이재정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해낸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임의부여 그 문제를 꾸준히 장관님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맞춰가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. 시민사회에서조차 20대 국회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법안으로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프레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. 그 뒤에는 한 주제에만 몰입했던, 한 주제만 팼던 또 이재정 의원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.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지점들이 다 각양각색일 테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이 각양각색일 텐데 이재정은 이제 코디네이터, 거강꾼,
또는 때로는 복덕방입니다.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시민의 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입안시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추상화시켜가면서 제도로 설계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프리즘이 필요한 거고요. 복덕방이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서 거강꾼 뭐 이러다 보니까 쓱 붙었는데요. 사랑방 같은 지금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는 좀 다른 우리 소단위 마을에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는 그런 평상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복덕방 의원실이 또 그런 공간도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안에 제 역할을 설명드리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하는 국회라는 건 지난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스스로 국민한테 불신을 보여왔던 여러 경험례를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우리의 각오를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일하는 국회의 개인적 다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로 그리고 또 아직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 소속원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 첫 단추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여야가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기존의 외교부의 틀로서는 모두 아우를 수 없는 정말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야 할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특히 민간 영역,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외교적 역량들이 정부의 역량과 연결되지 않는 지점에 저는 좀 문제인식이 있었고요. 그래서 공공외교를 실질적으로 단순히 공공외교를 보여주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외통위를 간 목적이고요. 그런 실질적인 외교를 위해서 걷어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경직된 외교 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봤고요. 의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존에 해오던 패턴으로는 지금의 외교의 시대에 그 역량을 충분히 못 발휘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밑에 쓰여져 있는 1325. 이재정 의원실 당번호 아닙니다. 1325는 그 평화를 위한 여성의 노력을 강조한 것인데요. 분쟁 해결 과정 안에 여성이 결정자로 관여한 그 분쟁 해결은 평화의 존속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보리 결의안입니다. 여성성이라는 게 단순히 여성의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외통위에 몇 안 되는 여성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이재정, 행복하지? 여전히 행복하지? 자신의 행복을 놓지 않는 나도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? 이재정, 여전히 행복하지?